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이 이제 연휴 첫날이죠. 네, 시간 빨리 갑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가고 지금 임시 공휴일로 오늘 지정이 돼가지고 오늘 다른 분들은 쉬고 있지만 저희는 방송을 또 하러 나왔는데요. 네.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사실 편하게 쉬려고 그랬는데 네. 주말 사이에 지금 되게 많은 뉴스가 맞아요. 또 막 쏟아지고 지금 또 우리가 방송 녹화하는 현재 시점에서 나사 선물이 막 3% 이상 맞아요. 하락하고 있어서 좋게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딥시크 쇼크가 또 불어오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우리나라 증시가 쉬어서 다행인가라고 생각도 됐지만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게 쉬기에는 또 노이즈가 발생을 맞아요. 해서 이 부분을 또 연휴 내내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딥시크 쇼크 이야기 나온 부분만 좀 살펴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겉으로 표면적인 것만 보면 AI 어떤 이제 또 오픈 AI 챗 GPT의 대항마가 나타났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그쵸. 성능이 너무 좋다는 것 이 두 가지로 굉장히 시장이 불안감을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낸 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시장에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장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애매하게 끝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이 기다려왔던 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인데 실적에도 그러니까요. 기스가 났다? 네. 그러면 정말로 이 딥시크가 이번에 이야기한 챗 GPT 모델이 네. 설령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좋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장주들에게 기스가 났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도 기스가 크게 난 거고 네. 오픈 AI도 이렇게 되면 사실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중국 친구들이 말하는 사실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네. 챗 GPT보다 더 빠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지. 두 번째는 문제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그쵸. 번째 요지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두 번째가 오픈 AI라든지 지금 대장주들에게는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지난주에 몇백 조 이상 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트럼프도 꺼려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너네들 나한테 돈 받아가가지고 딴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한번 조사를 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반도체 IT는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한쪽은 그래도 좋다고 한쪽은 이렇게 되면 진짜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쪽 나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만약 우리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는 어떤 이슈가 되었던 약간의 불안정한 뉴스만 나와도 차익 매도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되거든요. 위치 준비하고 자체가. 있는 사람들도 많죠. 위치 자체가.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조금만 잘 안 나와도 일단은 좀 챙기고자 하셨던 분들도 많은 지금 상황인데 뉴스까지 안 좋게 나오니까. 근데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여기서 뭐 팔 것도 없는데 또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러한 이슈가 다음 주 우리나라 장시작하기 전까지 뭔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채로 끝나더라도 미국 장은 흔들릴지언정 우리나라 장은 미국 장보다는 그래도 나은 부분은 저는 있을 거다. 그래서 네. 너무 투매가 나온다 혹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감하게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주식 점검을 통해서 월요일날 장 초반부터 여러분들에게 꼭 봐야 되는 뉴스하고 꼭 봐야 되는 수급이라든지 혹은 장중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계속 업로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말 사이에 주식점검 어플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꼭 다운을 받으셔서 다가오는 변동성에 일단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동안 반도체 IT에 대해서 사실 정박자로 쫓아가기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올라갈만 할 땐 떨어지고 이제는 꺾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 구간에는 그냥 뭐 속도 조절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2월 달에 혹은 나오는 변동성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골자는 이렇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만드는 게 성능도 좋고 비용도 싸다.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희소성, 아이덴티티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중국 친구들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네, 이 부분은 계속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저도 아직 딥시크를 실제로 사용을 해본 유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한번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할 텐데, 제가 이것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서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또 중국 기업이 이렇게 정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격적인 경쟁력과 그리고 또 거기다 또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앞으로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 심화가 되고, 이 부분이 또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또 항상 우리가 어떤 기술이 발전할 때 이런 경쟁 심화를 또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시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시장의 초점이 좀 맞춰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얘기한 부분이 완벽하게 뭐 검증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그 우려 부분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AI 시장이 확장이 되고 AI 시장을 많은 국가들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시 한번 또 검증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AI 관련돼서는 저는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스타게이트, 인프라 투자, 그쵸. 이와 관련된 거는 끊임없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좀 기회를 엿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인프라 관련돼서 최근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잖아요. 네. 특히 그 중에서 눈에 좀 띄었던 게 정말 못 갔던 기계 쪽. 맞아요. 기계 쪽이 정말 바닥권에서 고개를 강하게 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산 밥캡도 그렇고 HD현대 건설기계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너무 네. 이제는 진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대표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바이고, 대신에 요 사이에 좀 짧게 저도 이제 지금 문제시되는 딥시크 관련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면, 만약에 중국 친구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 안에서 그럼 이쪽에 대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면, 저는 계속 머리를 돌려봐도 결국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다수, 그러니까 OLED 장비주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기능이 좋고 가격이 싼 걸 떠나서 결국엔 이쪽도 이렇게 좋은 성능의 어떤 이 AI의 기능을 보이려면 열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쵸. 가격을 뭐 누가 비싸고 누가 싸고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리고 이걸 떠나서 결국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정보화해서 처리를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중국도 지금 그런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들도 발열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잡아내는 게 이제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 IT 그동안 뭐 올라갔던 쪽에서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엔 기판 쪽, 유리 기판 쪽이 아닐까 싶고, 혹은 GRT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시총도 굉장히 작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이게 낭조정보라는 이제 중국 AI 서버에 열관리 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이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어요. 네. 과거에 있고 작년에 10월 달에 한번 이게 움직였었거든요. 엄청 급등을 네, 했네요.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그 급등할 때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만약 다음 주 월요일 날 GRT라는 기업이 움직이게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과거의 이력을 사람들이 이제 찾기 받아서. 시작을 하면서 부각이 받은 거라, 만약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부분은 이쪽을 보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슈가 생기면 수혜주와 관련주들이 생기는데, 지금 수혜주 관련주가 제 기준으로는 GRT 외에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다 집중이 된다라는 거라서, 만약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결국 중국의 어떤 이렇게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들도 전력기기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 쪽, 전압기, 변압기 뭐 이런 쪽도 좋겠지만 저도 지난주 한 주를 통틀어서 보면 인프라 관련주들의 시세가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셌죠.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 단기적으로 GRT 같은 기업들을 매매하기가 부담이 됐고 반도체 IT의 혹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데 그 조정을 불편을 해서 혹은 겁이 나서 트레이딩 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인프라 관련주들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뭐 종목분들도 제법 괜찮았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유연한 사고를 띠고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수혜를 받을 쪽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 여기서 지금 도드라졌던 이슈가 LA 산불도 있었지만 결국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 강조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기초공사를 무엇으로 할 거냐? 사람이 가서 삽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건설 기계가 당연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월마트, 코스트코 뭐 이런 쪽만 바라보고 계셔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캐터필라도 벌써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캐터필라 혹은 한국의 캐터필라라고 볼 수 있는 두산밥켓도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두산밥켓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가 살짝 이들의 주가를 좀 눌러놨긴 했죠.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벌써 20%, 25% 정도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슈 전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두산밥켓은 원래의 가격으로 회복한 거지, 그치,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가치 제고를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주주 환원율을 40%를 하기로 한 거예요. 40%를 3년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40%, 40%, 40% 이렇게 3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 한 거고, 분기 배당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분기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두산마켓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쉽게 매도하지 않게 계속 당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내가 다른 데 가서 손해 볼 바에 그냥 두산밥켓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주주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시장의 변동성에 올해 AI라든지 반도체 IT가 상반기까지 좀 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1년에 이러한 이슈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건설 기계 쪽에서 두산밥켓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인프라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크게 두산밥켓과 하나 견줄 수 있는 게 바로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이 두 차이점이 뭐냐면 두산밥켓은 전체 매출 비중이 북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어디냐? 중국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북미 쪽을 바라보신다면 두산밥켓을 하는 게 맞고, 그쵸, 지금 중국도 미국과 결국엔 싸우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시장 체력을 키우려면 경기 부양을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관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수 소비를 촉진을 하는 경기 부양을 했다면, 일단 이번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저는 건축, 건설,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도 한번 볼만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들도 딱 보면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요. HD현대인프라코어. 네. 1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주가에서는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냐? 올해 4분기만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중국이 재작년 이맘때쯤부터
경기 부양이 나올 때마다 되게 실망감을 안겨줬었어요. 보통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큰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경기 부양 딱 발표가 하면 중국의 뭐 홍콩의 항생, 중국의 뭐 심천 뭐 이런 중화권 증시가 다 오르는데 작년 한 해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네? 너무 약하네? 이들도 진짜로 지금 지갑이 얇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HD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 내려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가오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으로는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건설기계 쪽을 투자를 하면서 내가 매수를 했으니까 뭐 10% 20% 급등하는 걸 기대를 하면 저는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쪽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 들어오면 계속 좀 노를 저을 수 있는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셔야 되는 거. 최근에 여러분들 조선주를 보면서 또 이제 잠시 혼동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조선주도 사이클이라고 해놓고선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네,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이니까 건설기계 쪽을 좀 바라보실 때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했을 땐 최소 올해 여름 이상까지는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다. 건설기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에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딥시크를 통해서 누가 더 수혜를 본대, 누가 더 피해를 본대. 분명히 이거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아마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그쪽에 가서 플레이를 하시되 아니다 싶을 땐 매도할 수 있음이 지금은 필요한 시장이다. 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건설 기계는 약간은 호흡을 좀 길게 보는 쪽으로 그쵸.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오히려 중국 쪽 관련된 이제 AI 소식이 시장을 좀 흔들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약간 이쪽에서 기회 찾아보고 또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조선, 전력 기기 지금 꽤 고점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네. 계속해서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분명히 나는 한 번쯤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철저한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성향에 사실 따라서. 전력기기냐 조선이냐 하면 전력기기는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괜찮다? 된다의 한 표. 대신에 조선은 한 템포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는 게 좋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력기기는 정말로 수출 데이터가 좋고 고환율에 따른 이제 수혜도 받고 대신에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약간의 변수도 있었지만 그걸 한 번에 지금 커버를 한 상황. 네. 분명히 HD 현대일렉트릭 저도 빠질 때 보면서 이제 기회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선은 만약에 일단 삼성중공업이 어찌되었든 스타트는 좋게 끊어줬죠. 하지만 이제 연달아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생각한 것보다 높지 않으면 기업도 있어요. 높지 않으면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횡보한다. 횡보할. 답답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우리를 언급해 주겠지라는 기다림으로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서 만약 두 섹터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전력기기 쪽을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는 사실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뭐가 대장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전력기기 관련 ETF를 하는 게 맞다. 제일 베스트일 수 있어요. 제일 베스트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세가 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든지 처음 파동 때는 대장주가 눈에 세죠. 보여요. 그쵸.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걸 사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어찌됐든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를 한번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 파동이 될 땐 사실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람의 심리상 A라는 종목이 여전히 대장주임을 알지만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까 말까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럴 때 저는 ETF 투자를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기다린다면 조선 빅4를 할 거냐, 조선 기자재를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기다린다면 저는 대장? 역시나 엔진 쪽을. 엔진. 다른 거 다 볼 거 없다. 엔진이 사실 가장 다른 거 지금 다 볼 하죠. 거 없다. 그래서 하나 엔진 혹은 뭐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생각보다 HD 현대 마린 엔진이 지난주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19만 원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신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의 마인드는 뭐 제가 감히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추를 해보면 작년 5월 달에 이 고점을 넘어간다 생각을 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려고 사신 분들이 거의 90%일 것 같거든요. 간다 네.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안 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이렇게 빠졌다고 본인 매매 탓 말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저는 안 된다. 어찌 됐든. 근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HD 현대 마린 엔진 군침 나죠. 이제부터는 사볼만 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V자 반등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부터 U자 반등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1만 5천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사이 이 밴드 안에서는 천천히 한번 사 모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력기기는 어찌 되었든 이건 뭐 중국의 AI 센터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의 AI 센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떠나서 지금 전력은 필요한 건 팩트니까, 네. 이 친구들이 앞으로 전력이 늘어날 걸 생각을 하면서 수주가 많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교체 주기와 맞물렸고 실제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어난 거라.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제 한 섹터 중에 하나. 조선은 종목별로의 어떤 시기,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숫자를 여러 번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조선은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채점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력기기는 저도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지금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전력기기의 이런 상승이 나온 게 2023년도부터 올라왔어요. 맞아요. 지금 계속 살까 말까 고민하시다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조선도 그렇고 요즘 전력기기도 그렇고 계속 고민하시다가 사면 고점인 경우가 맞아요.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계속 변하고 그 안에서의 기회는 2025년에도 아직 1월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살까 말까 내가 한 10일 이상을 했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고점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물론 고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한 발 물러서자라고 그쵸. 지금은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력기기도 너무 좋고 조선도 좋고 요즘 방산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결과론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항상 자리를 잡아가니까 너무 테마주보다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실적 기반된 종목들 위주로의 좀 매매 흐름들을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투자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주식정음 들어오시면 주식정음에서 정말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주식정음 어플 많이 사용해 주시고 많이 또 다운로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은 정말 숨가쁘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뭐 2월달 시장이 더 중요하고 3월달 시장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1년의 농사를 또 잘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1월달 성공적인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2월부터 저희랑 함께 또 열심히 달려나가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2월부터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